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다들 왜 웃으세요? 붙으셨어요? 그 시험을 어떻게 잘 보셨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좀 많이 떨리지 않던가요? 2차는 좀 더 많이 떨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 1차 시험을 치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험 끝나고 한 달은 그냥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강의가 이제 좀 바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가지고, 좀 못 노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일단은 공부합시다. 예. 오늘, 과목별로 강사님들이 한 5분에서 6분 정도, 오셔가지고, 과목별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설명을 다 드리실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쭉 연달아서 하시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끝나고 약속 잡은 거 있으면 빨리 연락하세요. 늦는다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시험 대비, 이제 2024년 2차 시험 대비 설명회가 되겠고, 자, 그래서 작년에 합격자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교수진, 예, 선생님들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6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강사님들이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2차 같은 경우도 이제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2분씩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좀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제 제일 밑에 부분이 올해 시험 응시 현황인데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안 보이실 텐데 올해 이제 2,18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200명 정도, 한 140명 정도 되겠네요. 정확하게는 140명 정도가 지금 좀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시험 응시 인원 같은 경우 실제 이제 응시를 한 분들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690명 정도 되실 것 같고, 합격자도 한 42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과거에 한 3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25%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420명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에 2차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합격한 420명,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붙었던 이제 동차생들, 장수생들이랑 좀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가장 이제 큰 관심사는 뭐냐? 작년에 2차가 몇 명 나왔어요? 합격자가 169명,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올해 2차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게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긴 합니다. 많이 뽑는 게 일단 우리한테는 좋긴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39기 작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남녀 비율은 정확하게 보시면 이제 5대5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160명이 얼마 전에 보니까 MT를 기어코 갔다 왔더라고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간을 좀 둘로 나눠서 뭐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영상 보셨어요? 보였어요? 관심 없나요? 관광버스를 몇 대를 대절했더라. 예, 그래서 엄청나게 잘 놀다 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령 비율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74%가 20대고, 그리고 30대도 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긴 해요. 23%꽤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고, 그 다음에 40대도 이제 여기 4명, 그 다음 50대도 한 분 계시고, 예. 혹시 40대 여기 계신가요? 40대. 화이팅.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유해와 동차. 예, 작년 합격자 비율인데, 압도적으로 유해가 74%로, 초록색, 여러분이 보시는 초록색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유해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동차보다는. 그 1, 2차를 같이 한다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돼요. 또 우린 다 문과죠. 거의 문과죠. 그죠? 2차 공부 신나게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1차를 하려면 유지원 회계사가 또 이러고 있겠죠. 18 이러면서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내년에 유예로 빨리 붙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 수험 기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비율이 지금 25%, 27% 돼 있는데, 노란색이 24개월 미만, 즉 2년 이내에 붙으신 분들이 한 43명, 그래서 25%고 36개월 미만이 이제 초록색 해서 27%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사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3년 안에 1차를 못 붙으면 접어라.
예, 회계사 시험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1차를 3년 보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접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땐 뭐 접어라까지는 아니지만 관세사는 여기 이제 통계도 나와 있지만 최대 얼마까지를 보고 공부하는 게 맞다? 예, 3년이라는 거죠. 그게 좀 지나버리면 위에 보면 뭐 이렇게 비율이 있긴 하지만 뭐 48개월, 60개월 뭐 그 이상도 있는데 너무 이제 길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합격할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3년차 동차까지는 일단은 무조건 붙어야 된다. 우리는 제일 좋은 건 내년 유예가 제일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굉장히 대단한 분이 계세요. 유예생 중에 이제 18개월 공부하고 붙으신 분도 있었고 작년에 그 다음에 동차생인데 14개월 공부하고 붙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어디 나오나? 예, 평균적으로는 보시면은 한 36개월 여기 보면 31개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평균 수험 기간이 31개월이니까 한 3년 정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너무 여유를 갖고 3년을 보고 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나는 내년에 당장 붙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내년 혹시 안 되더라도 내후년에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년 유예로 간다. 예, 25% 안에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오다 보니까 이제 강변에 개나리가 좀 피더라고요. 그죠? 꽃몽원이가 이렇게 몽글몽글 올라오던데. 예. 지금 여러분들 1차 시험, 2차 시험 비교했을 때 2차 시험이 압도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들으셨죠? 근데 2차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얼마나 더 어려운지는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1차도 충분히 어려웠죠. 죽는 줄 알았죠. 예. 왜 유예로 붙는 게 힘드냐면, 힘들다기보다는 왜 실패를 많이 하냐면 제가 많이 봐온 결과예요. 일단은 2차는 잘 모르겠고 1차만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힘들었고 근데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럼 굉장히 뿌듯하겠죠. 예,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지금 이제 3월, 4월이잖아요. 봄이잖아요. 꽃도 피고, 그죠? 학교에서는 휴학한 친구들 복학도 하고 신입생들 올해 몇 학번이지? 23학번, 23학번, 새내기들도 들어오고 뭔가 좀 들떠요, 사람이. 봄이니까. 자, 그러다 보면 이제 5월, 6월이 오죠. 5월 오면은 5월 좋잖아요. 축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밖에서 술 먹기 좀 춥죠, 밤에. 근데 5월 되면 좋잖아요. 놀기도 좋고. 그 왜 따뜻한 여름의 그 밤에 저녁의 기운 느낌 같은 거 있잖아, 바이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붕 떠가지고 공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7월이 돼요. 여름이죠. 더워요. 그리고 이제 덥네 이러고 이제 친구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야, 부산 한번 가자. 그러면은 아유, 나 공부해야 돼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7월이라 하더라도 내년 6월 시험까지는 얼마나 남았다? 1년 남았어요. 좀 길게 남아 있는 거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 3박 4일 한 번만? 예. 근데 여러분들 다 놀러 다녀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3박 4일 놀러 갔다 온다고 하면 3박 4일만 딱 비워요? 가기 전부터 준비하고 설레고 뭐 그죠? 갔다 오면 또 몸이 많이 상해 있으니까 좀 쉬어야 되죠. 술 엄청 퍼먹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7, 8월이 훅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9월이 와요. 그러면 저녁 때 약간 찬바람이 슬슬 불어요. 그리고 이제 달력에 보면 추석 연휴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올해 다 간 거죠. 예, 그때서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연락이 와요. 많이 오고 상담도 많이 와요. 저 어떻게 해요? 예, 이제 기본 이론도 다 못 끝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또 1월 달부터 뭐가 시작되죠? 2차 과정에는 모의고사 시작되죠. 그러니까 1월부터 뭔가 나는 성과를 내고 싶으니까 그때부터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찍어서 외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중에서만 나와라.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공부를 해봐야 뭐 좋은 성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예생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 43명이나 되는 이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 지금 3월부터 제가 볼 때 한 8월까지 이 기간을 정말 알차게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 되면 계속 동차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식으로 2차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시험을 봐요. 그러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공부 안 했으니까. 그게 사회 정의잖아. 자, 그러면 6월 달에 내가 시험을 망쳤으니까 그때부터 바로 동차 준비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또 사람 마음이 10월까지 합격자 발표까지는 조금의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안 돼요. 10월 발표나는 걸 눈에 확인하고 그래 시작하자라고 해요. 그럼 이제 10월 말 11월 달에 다시 공부 시작을 해요. 그럼 11월이면 여러분 겨울이고 이제 1차 시험이 D-한 120 정도 남잖아요. 그럼 이제 뭐 공부해야 돼?
유지원 만나러 와야지 또. 그럼 2차 공부를 못 해요. 다시 또 1차 하기 급급해요. 그리고 1차를 합격했다 쳐요. 다행히. 그럼 이제 3개월 남죠. 6월까지. 그럼 3개월 동안 또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또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 돼가지고 장수생이 되는 거예요. 왜? 첫 유예 때 그 5, 6개월을 제대로 못 보내면, 그때 베이스를 잘 깔아놓지 않으면 계속 그냥 단기적인 암기만 가지고 계속 이제 쳇바퀴 돌듯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기 되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한 8월까지는 잘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 합격자들 점수예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꽤 높죠. 그래서 관세법 63, HS도 63, 그 다음에 관세평가 69, 무역실무가 이제 7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은 68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첫 유예로 시험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뭐 백지를 많이 내니까, 그죠? 그래서 이 평균 점수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합격자들 점수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신 학교별 합격자 현황인데, 이거는 뭐 매년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건국대가 11명 배출을 했어요. 건국대 있으세요? 네, 건국대 화이팅. 네. 그 건국대는 건관회라고 있습니다. 건국대 출신 관세사 모임이 있어요. 뭐 사주직 같은, 저도 들어가 있어요. 전 대학원인데, 그러니까 저는 성골은 아닌데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진골이죠. 대학원만 다녔으니까. 예, 가면은 거의 100 몇십 명이나 돼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학번 순으로 서열이 정해지는데, 그렇겠죠. 선후배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서열이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후배인데, 관세사 후배인데, 학교 후배인데 세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오빠들인데, 그때 저도 봤던 게 되게 웃긴 게, 저는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 이제 남자애들끼리 한 40대 되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술 먹고 있는데, 그 여자 후배가 늦게 온 거예요. 그럼 늦게 왔으면 야 빨리빨리 안 와, 막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일어나요. 왔니? 그래서 예, 오자마자 막 갈구더라고요. 아니 무슨 관세법인은 왜 서류 내니까 안 내요? 저번에 한번 봐줬더니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꼼짝 못 하더라고. 아무튼 그런 조직이 있는데 강제 가입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사실 이 학교들은 매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굉장히 전통적으로 관세사를 많이 배출하는 학교고, 그 다음에 외대도 마찬가지고요. 단국대, 숭실대, 성대가 한 5명 정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매년 바뀌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되게 학교는 되게 다양해요. 외국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뭐 학교가 뭐 지방대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하게 다 합격을 하니까 지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온라인을 들어야 될까요? 오프라인을 들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자, 작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보니, 자, 100% 나는 온라인 강의만 듣고 합격했다가 92명, 그래서 64%고, 오프라인도 좀 들었다. 뭐 100%일 수도 있고 일부 병행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오프라인을 들었다고 대답한 분들이 이제 51명, 36%. 자, 그래서 온라인을 들은 분들의 비중이 꽤 높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합격률이. 즉, 온라인을 이제 저희가 판매한 개수, 예, 그거 봤을 때 합격한 분들이 이제 92명이니까 합격률로 보면은, 그러니까 요렇게만 보게 되면은 2.5% 정도가 나오고, 자, 오프라인을 병행한 분들의 숫자는 많진 않아요. 489명인데 그 중에 51명이 합격을 했다. 그럼 합격률로 보면 16%.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 쪽에 조금 더 집중력이 좀 높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좀 있겠죠. 그래서 뭐 무리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건상 오프라인을 좀 다닐 수 있는 환경이시라면 그래도 오프라인을 좀 한번은 와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면 이제 스스로 이제 충분하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스스로.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학원에 와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자극도 받고, 예, 무조건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여건이 된다면 한 번은 오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를 하는 건데,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1차 공부하시면서 뭔가 아쉬운 게 있었고, 뭔가 좀 두서없이 공부한 것 같다라는 좀 반성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자, 1차는 좀 짧게 공부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2차는 이제 앞으로 1년도 더 남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내년에 6월 달에 합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월별로
또는 어떤 뭐 2달 또는 분기별로 내가 어떤 단계에 가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회독으로 좀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독 수로.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2차는요, 기본이론, 심화이론, 기출실록이라고 해서 기출문제 해설, 그 다음에 맵 과정에서 4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별로 1회독씩 한다 그러면 몇 회독이죠? 4회독이죠. 그럼 4회독을 하면 1월달 모의고사에 막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4회독만 갖고는 안 돼요. 4회독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0회독 이상은 돼야 이제 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20회독이라는 게 두꺼운 수험서를 20회독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몇 번은 이제 두꺼운 수험서를 갖고 하겠지만 점점 나중에 내가 요약한 것들 아니면 서브노트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회독을 이제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계별 목표에 암기를 가지고 목표를 삼게 되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자괴감을 갖더라고요. 왜 안 외워지지? 합격수기 보면은 다 외웠다고 하던데. 근데 그 친구들은 모의고사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뭐 50번 이상 100회까지도 이제 회독을 한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우린 지금 다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학원에서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최대한 여러분 나름대로 회독을 좀 계속 쭉 가져가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부터 조금씩 외워가는 걸 연습을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만 암기를 가지고 목표를 삼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회독을 가지고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일같이 이제 내가 어떤 과목을 몇 강을 듣고 복습을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 일정까지 다 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매일매일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우리는 이제 전업 수험생이잖아요. 그죠? 예.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지네. 예. 하실 수 있죠? 기침. 예. 대답은 아무도 안 하고.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죠. 해야 돼요. 해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자, 크게 봤을 때 여러분들은, 자, 2023년인데요. 잘못됐네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즉 8월이면은 심화까지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까지는 강의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론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아무리 암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걸 무작정 외운다라는 건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든 과정 아닐까요? 효율도 안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이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 마음 편하게 그래도 책을 볼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밖에 없다. 정말 중요한 시기다 말씀을 드리고, 뭐 서브노트 또는 목차노트 기본 방향 정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H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별도로 이게 요약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약하는 과정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조금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관세법도 이제 좀 필요할 수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두꺼운 수험서를 계속 해독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럼 내가 죽어도 요것만큼 무조건 외워가겠다라는 엑기스를 내가 따로 좀 뽑아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게 이제 서브노트 내지는 목차노트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완성을 못하니까 기본적인 방향만이라도 좀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9월부터 12월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또는 맵 과정에선 여러분들에게 서술하는 방식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이제 퀴즈 같은 거 내고 첨삭하고 이런 시간이 이제 앞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하고 심화에서는 뭐 첨삭 같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제 이 9월부터 이제 그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또 책 말고도 많은 프린트가 나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 한 2000페이지 돼요. 네 과목 합치면. 책 말고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요게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모의고사 시즌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강의 들을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부터는 정말 내가 24시간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빼고. 그럼 이때 이제 주로 우리 유해생들은 시간이 이제 강의 듣느라 시간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한 3월까지는 계속 암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해생들이 1월부터 두각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3년, 4년, 5년 하신 분들하고 어떻게 똑같이 답안지를 쓰겠어요. 근데 유해생들은 조금 한 템포 쉬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한 3, 4월부터 본격적인 어떤 승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까먹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예, 기억날 때까지 봐야죠, 뭐.
그러니까 암기를 한다라는 게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도 있지만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의 두뇌가 기억이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대요. 단기 기억은 지금 당장 뭐 약간 비번 잠깐 들었다가 아니면 전화번호 잠깐 들었다가 이렇게 적어놓거나 하는 거, 그럼 그거 해놓고 나면 바로 까먹어 버리죠. 예, 근데 장기 기억은 계속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들 생일, 엄마 아빠 생일 이런 것들은 안 까먹잖아요. 그건 장기 기억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려면 시간을 들여서 한 번에 외우는 것보다는 자주 보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주. 한 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두 번 보고, 두 번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세 번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번에 외운다고 시간을 오래 투입하느니 그냥 짧게 짧게 자주 여러 번 돌려보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뭐죠? 합격 수기 보면 다 외웠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다 구라야. 자신 있게 다 외우려고 노력했다. 이건 맞아요. 근데 100% 여러분 책 봤어요? 2차 책 교재 봤어요? 1차 책보다 더 두꺼워요. 그 4권을 다 외웠다고? 왜 그런 두뇌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하버드나 MIT 가 있어야지. 왜 여기 와 있어? 예,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다 외웠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그들도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지난 일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좀 어떻게 얘기한다? 군대 갔다 왔죠? 갔다 왔죠? 그지? 군대 갔다 온 오빠들 얘기 들으면 어때? 다 스나이퍼였지 그 새끼들. 축구하면 그지? 다 골 넣고 스트라이커에다가 뭐 나중에 헬기주 정도 할 줄 안다면 뻥치는 거 아니야? 지난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좀 포장을 하고 미화를 해요. 그죠? 그리고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훈련병 2등병 때 생각 잘 안 나요. 그런 찌질했던 시절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멋있었던 내 병장 시절만 떠올리고 싶거든요. 모든 수험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들이 어떤 과정으로 공부했는지는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까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한 100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공부는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일반적으로 공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하고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암기라는 건 제일 마지막 단계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특히 이제 HS는 좀 암기 과목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암기를 조금 일찍 시작하셔도 되긴 하지만 나머지 과목들, 특히 관세평가 이런 것들은 일단 처음 보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외우려고 덤비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되면 외워져요, 쉽게. 여러분들 똑같이 UCP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봤잖아요. 힘들지 않았어요? 찍어내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제 그걸 써야 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외워서 쓸 수 있겠어요? 쉽지 않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이해부터 시작을 하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한 거 4월부터 8월이 정말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합격 수기에 적절한 활용되어 있는데 그 공부 시작할 때 학원에서 합격 수기 나눠주니까 뭐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별로 와닿는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로 2차 얘기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1차 이제 시작할 때만 많이 봤을 테니까 혹시 버렸나요? 버리지 마세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조금 뭔가 슬럼프가 왔다. 아니면 좀 막히는 게 있다. 그럴 때 합격 수기를 심심할 때 한 번씩 쓱쓱 넘겨보세요. 그러면 그들과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기억이 지금 같은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합격 수기는 지금 활용하시는 게 맞아요. 2차 할 때. 자, 그리고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들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넘어갔구나. 자, 2차는 일단 팀이 좀 나눠집니다. 1차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선생님들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팀을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F1 팀이 있고, 이제 뒤에 보시면 F2 팀이 있습니다. 자, F1 팀은 이제 이매진 관세사님, 관세법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2023년부터는 이매진 관세사님은 이제 2차 관세법만 하실 거예요. 1차는 이제 다른 새로운 분이 오셨고요. 2차에 집중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HS의 이제 조천희 관세사님 별명 알아요? 슬픈 펭귄이에요. 이매진 관세사는 그냥 예진이 형. 예. 아무튼 예. 그 다음에 관세평가의 김병수 관세사님.
자, 그 다음에 HS란다. 무역 실무는 자,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F1 내에서도 무역 실무는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건수 관세사님하고 최지순 관세사님, 최브라더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F2 팀이에요. 그래서 판창원 관세사님이 관세법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 자, 오수교 관세사님이 이제 HS를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최두원 관세사와 같이 두 분이서 F2에는 이제 HS 강사님이 두 분이어서 두 분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하는데 모의고사는 이 모든 분들이 계속 이제 로테이션으로 모든 문제를 다 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어차피 나중에 다 합쳐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세평가의 전용대 관세사, 그리고 이제 무역실무의 정재환 관세사.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무역실무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봤어요? 그 글로리 포스터 해가지고. 좀 이따 PT 보시면 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연지나 이러면서. 네. 자, 글로리 보셨나요? 안 봤어요? 지금 안 보면 언제 보려고요? 합격하고 보려고? 그 사이엔 더 많은 드라마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 경쟁자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고시계. 그죠? 이성 친구를 소개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새끼 폰에다가 중독성이 강한 게임을 깔아주는 거지. 해봐. 뭐 이런 것도 있고, 드라마를 하나 좀 이렇게 소개해주는 것도 있고, 네. 특히 미드를 해줘야죠. 시즌 한 10까지 나오는 거. 아무튼, 네. 자. 내년 이제 2024년 관사 2차 시험 대비 커리큘럼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체 1년 커리큘럼을 이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6월 달에는 기본 이론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7, 8월에는 심화 이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는 9월에서 12월 이렇게 합쳐놨는데 9월, 10월이 이제 기출실록이라고 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쭉 훑어보는 시간인데, 아마 심화까지 이제 끝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진도가 잘 안 나가 있을 거예요. 강의도 많이 밀려 있고. 자, 그랬을 때 이 기출실록은 강의가 그 일주일에 한 강밖에 없어요. 과목별로. 보통 2강씩 있잖아요. 과목별로. 그래서 이제 심화까지 좀 밀렸던 거를 9월, 10월에 기출실록 할 때 조금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11월, 12월에 가면 이제 맵 과정인데 이때부터는 다시 이제 주 2회씩 강의가 되니까 좀 많은 걸 좀 소화를 해야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1월 모의고사가 이제 개강이 되는데 처음부터 전범위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1, 2월 달에는 이제 8분의 1 진도로 미리 시험 범위를 다 알려줍니다. 시험 그 범위를.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2월 달까지가 마지막이 아닐까 해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8분의 1 진도를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온다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4분의 1, 2분의 1 진도로 넘어가거든요. 이때부터는 그냥 기본 실력으로 와서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공부는 그냥 내 개인 스케줄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거고, 모의고사는 그냥 와서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6월은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로 이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유예생이 많으니까 우리 유예생은 언제부터? 한 3월? 요때부터가 진짜 승부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들이 말하는 이제 합격 노하우인데, 합격할 때 뭐가 중요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61% 노란색이 암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부계획과 학습량, 그 다음에 이해도, 그 다음에 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보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암기가 중요하대. 외우자.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암기는 중요해요. 근데 암기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라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4월부터 암기한다고 막 덤비면 그 친구는 이게 확장될 수 있는 확장성이 전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암기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합격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이해는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암기가 중요하다고, 디테일이 중요하니까 이분들 수준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 수준을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건 약간 오해할 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 실강을 꼭 들어야 되나요? 실강을 들어야 되나?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은 아니지만
여건이 되면 한 번 정도는 오시는 게 좋다 추천을 드리고, 스터디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합격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스터디가 아마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합격자들 중에 그 스터디를 했다라는 분이 20%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필수는 아니다. 그래서 그 굳이 이제 한다면 생활 스터디 정도? 근데 스터디도 여러분들 일부러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진 않겠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어디서 만나서 번개해가지고 그런 식의 스터디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스터디가 생성이 되는 게 학원에 오프라인 듣는 사람들 중에 좀 이제 알게 돼가지고 약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는 또 오래 가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동차생인데 1차는 언제부터 해야 준비되나?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본인의 1차 점수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특히 이제 회계학 점수가 매우 낮다. 그런 분들은 좀 일찍 시작하는 게 맞고, 회계학 점수가 좀 높다. 이런 분들은 좀 늦게 해도 됩니다. 무조건 지금은 2차 시즌이기 때문에 2차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암기가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요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계속 봐야 돼요. 정답이 없어요.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이 있던데,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그 비교 봤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어떻게 해야 암기가 되는지 계속 물어보고 걱정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의 특징, 외워질 때까지 본다. 뭐가 정답이야? 후자잖아요. 근데 자꾸 전자예요. 대부분이.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억이 날 때까지 계속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꿈에 나올 정도면 돼요. 저 꿈 꿨어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꿈에 뭐였죠? 정확한 그 상황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스터디를 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터디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시험을 써서 적어내는데, 제가 뭔가 기억을 해냈는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두뇌가 되게 신기한 게 매번 막히는 데서 막히지 않아요? 그지? 걔 항상 막히는 데서 막혀. 그래서 꿈에서 오늘도 막힌 거야, 거기서. 근데 같이 공부하던 애들이 막 깔깔깔대고 비웃는 거야, 연진이처럼. 아하! 이러면서 막. 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부들부들하면서 깼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꿈에 나올 정도가 되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별로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시는 시간이 올 거고, 여러분이 강사님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최지순 강사님부터 모시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되게 길어졌어요.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그리고 올해가 저희 학원이 10주년이에요. 년이에요. 그래서 10년째 되는 해라. 좀 이따가 저희가 이렇게 추첨 선물 하잖아요. 거기서 아이패드도 준비했고 하니까, 좀만 기다리셨다가 끝까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홍보를 하나 해드리면, 그 1차 시험 후기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도 이제 링크가 걸려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질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느꼈던 것들 답변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뭐 스타벅스랑 뭐 이런 상품권 드릴 테니까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학원 뭐 실적들인데 요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도 그렇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관세사가 전문직인데 왜 초봉도 낮고 뭐 별로 안 좋다고 하고 뭐 그런 글이 좀 있죠. 내용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많은 고민이 있고, 그 관세사 업계 자체가 좀 그렇게 흘러온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누구 한 명이 움직인다고 될 것도 아니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좀 알아놓으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다른 전문 자격사들은 뭐 변호사도 그렇고 변리사도 그렇고 하는 일 자체가 고객들이 이 사람에게 많은 걸 투자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깜빵가게 생겼는데 이 변호사님한테 1억을 쓰면은 빼준대. 그럼 안 쓰겠어요? 1억을 쓰겠지. 변리사 같은 경우도 어떤 권리가 등록이 되면은 엄청난 회사의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아끼질 않아요. 회계사 같은 경우도 회계감사가 있으니까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은 회사 하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 같은 것들을 아끼질 않아요. 근데 관세사 같은 경우는 이게 통관이 주업이 되다 보니 통관은 그냥 대행만 하는 거잖아요. 어느 관세사에 맡기든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세사들이 스스로 좀 노력을 해가지고 법을 좀 바꿔서 관세사들에게 어떤 권한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사가 보증을 쓰면은 통관이 돼요. 관세 납부 수단 중에 하나가 관세사의 보증이 있어. 몰랐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파워가 있으면 관세사도 더 많은
수익도 생길 거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왜 못 해왔냐면 뭐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관세사 회에 구성되어 있는 많은 임원분들은 우리 같은 시험 출신이 아니라 이제 공무원이셨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이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관세사 회를 계속 운영을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인관세법인, A1, 한주 다 들어봤죠. 이런 이제 고시 출신 관세법인들이 이제 업계 탑인데 정작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느라 바빠가지고 감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 일을 별로 등한시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고시 관세사 회를 이제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이 다 가입을 했고 이제 앞으로 관세사의 권익과 여러 가지 우리 먹거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3월 29일 날 그 발기인 대회 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데 가서 기죽지 말고 에이 관세사 돈도 못 벌잖아 그럼 꺼져 이씨 막 이러고 확 죽여버릴까 이러면서 예. 그래서 좀 당당하게 좀 맞서서 이제 앞으로 뭐 우리나라 다 아시다시피 무역을 안 하면 우리나라는 살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관세사의 그런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하고 우리 고유의 업무를 좀 많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계시면 그러면 조금씩 바뀌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자, 얘 넘어가는 것 때문에 느려가지고 야, 163명. 예. 올해는 몇 명이 나올까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 유예로 무조건 합격하신다 생각하시고 8월까지는 정말 열심히 좀 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개강이 4월 초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부터 개강이 순차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지금 한 2, 3주가 남았는데 이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 작년 기본 이론 강의를 다 열어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한 2,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과목을 다 건드리면 중간에 좀 마무리를 못 하겠죠. 그래서 한두 과목만 선정해서 걔를 완강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낫겠죠. 그죠? 중간에 그냥 듣다 끝나는 것보다는 한두 과목만, 예, 한 놈만 패세요. 한 놈만.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